지금 이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볼 텐데 그 MBC 토론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보선의 패인은 조국이다 아니다. 여기에 이제 OX 이렇게 딱 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격하실 지점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푸느냐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아니다라고 X 표시한 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다음에 O 맞다라고 표현한 후보는 정세균, 박용진, 양승조 이렇게 O를 들었단 말이에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재보선 패배는 부동산과 LH 투기 이런 게 겹친 것이다. 예. 김두관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의 책임을 돌리는데 김두관 후보는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당이 조사를 했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최문순 후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국민이 내로남불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한 것은 월권이다.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윤 전 총장의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 이거고요. 나머지 분들 이제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것이 이 재보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표현하는 논리는 뭐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 패배 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배우자와 자녀 문제에 대해 당이 미온적이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패배 요인이다. 요거니까 조국 장관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졌다는 논리는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 8명이 조국 장관 때문에 재보선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OX가 의미가 없는 대답이었는데, 저는 제가 토론회를 직접 보지를 못해서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팻말만 들었거든요. 예,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우회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그건 총체적으로 당의 책임이지, 그 당의 책임을 누구 한 사람한테 쓸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이건 그 최종적인 책임은 이낙연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토론회에 나왔다면 이낙연 대표가 한마디는 해야죠. 자기 불찰이었다든지, 자기가 부족해서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든지, 그런 한마디는 해야지 양심이 있는 거지. 그건 뭡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있고. 양심은 있어서 아무 말 못한 건 아닐까요? 그런 건가? 하여튼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뭔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될 그 순간마다 항상 그렇게 입을 닫고 있는 건지. 그 지점에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빡쳐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검찰 개혁할 때는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많이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상관없이 민주당 후보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면 결국 조국 장관 문제가 재보선에 영향을 끼쳤지만 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사실은 이낙연 그렇죠. 후보를 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과정이 되면 대선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걸 세우고 가야 됩니다. 물론 지지층의 어떤 그 여론을 의식하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조국 장관 내 문제가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사실 결론이 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좋은 방법은요, 조국 장관님 별거 없잖아. 근데 김건희나 최은순이나 윤석열 문제가 많잖아. 이렇게 되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나온 게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지금 그거 하나 나왔었죠. 도이치모터스의 그 신주 인수 권분 사채. 좀 어렵긴 합니다만 주식을 엄청나게 싸게 사가지고 요거를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뒤에 엄청 비싸게 되팔아갖고 얻은 이득이 또 하나가 더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돈을 빌릴 때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이 돈을 빌려준 그 돈을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도록 권리를 준다. 대신에 그때 행사하는 가격은,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당시에 정한 가격으로 그 주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걸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식의 형태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 가치가 담보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그 고노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한테 그러니까 그 명목상 가격이 한 20% 수준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1,0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원래 걸 가격이 1,126원인데 김건희한테 줄 때는 195원이었고 예. 요거를 김건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대주주들 덩어리가 한 주당 358원에 팔았으니까 수익률이 8개월 만에 82.7%. 아, 연이 어마어마한 멋있네. 거죠. 어. 연이 능력자네. 그렇게 팔고도 지금 현재 7만 주 정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잖아요. 대박. 거기에 최은순까지 예. IP가 최근에 들통났으니까 이거는 이거 보고 조국 장관이 빡이 쳤죠.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읽어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세요. 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냥 보고 읽으시면 되고요. 일부 진보 인사들은 사모펀드는 문제 있는 자본주의식 이윤 추구 방식이다. 빌려주었건 투자하였건 정경심이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부도덕하다. 라고 비난한다고 들었다. 2019년 검찰 수사 초기 이들은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에 돈 넣었다 하더라. 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렸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사모펀드를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랬던 이들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신주 인수권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이를 사모펀드에 되팔아 82.7%의 수익률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또는 합법적 투자라고 옹호해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수백, 수천 개의 사모펀드 기사로 나를 공격하던 기자들은 조용하다. 유 전 총장은 조만간 윤석열과 만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돌이켜 생각하면 김건희 씨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가 아닌가. 윤석열 씨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박상기 장관께 했던 자신의 발언을. 검찰당 당수 출신 유력한 대권 후보에 지엄한 판단이 있었는데 검찰은 무얼 하는가? 조범동 판결에서 법원은 검찰이나 언론의 주장과 달리 정경심은 사모펀드를 운영하던 시조카 조범동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유인태 전 총장님, 이 대연은 제가 민정수석 되기 전 교수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만난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 그때 유인태 총장이 했던 말처럼 뭘 사모펀드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모펀드도 사모펀드지만 주가 조작 뭐 이게 연결되다 보면 다 범죄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윤석열이 했다는 말처럼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는 안 나오는데 그 당시 조국 장관의 기사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사실 정경심 교수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자기 돈을 넣었잖아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처분하고 그걸 사모펀드에 넣었던 건데 김건희 씨는 고노수 회장한테 받은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걸 헐값에 받은 걸 사모펀드에 그 주식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직접 넣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그 헐값에 그 BW를 받아가지고 그 BW를 사모펀드에 넣어서 거기서 현금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 얼마 안 들이고 진짜 헐값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직접 100% 현금으로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본 정경심 교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걸 정경심 교수는 이게 무슨 뭐 사모펀드 자체가 범죄성이 있니 사기꾼들이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돈 별로 몇 푼 안 들이고 수억 원의 수익을 실현한 김건희 씨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모펀드를 가지고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죠. 근데 당시에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사모펀드는 빼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방송 나가서 너무 실드 치지 마라. 사모펀드에서 걸릴 거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 박상기 장관한테 했던 그 발언에서도 저는 이거를 자기가 다 덮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 그러니까 자기 이때는 조국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썼는데 정작 자기 집안에 이런 자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나중에 다 이렇게 털릴 거 알면서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다 덮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도 하고 의심이 되고 사모펀드로는 수익률 이렇게 막 짱짱하게 올리고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보수 언론이 없습니다. 조국식으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야지.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는 자에 처 장모 등이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범죄성을 갖고 지금까지 덮어줬다는 건 사실인 거잖아. 예. 윤석열이 검찰을 나가자마자 이런 것들이 터지잖아요. 장모는 바로 법원에서 징역 3년 받고 법정 구속되잖아요.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조국 장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냥 보여지죠. 이게 지금 여기 그 주가 조작에도요. 김건희가 10억을 맡겨 10억.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벌고 사모펀드로 돈 벌고 그리고 자기 동업자들 쳐내고 돈 벌고 부동산 투기수 돈 벌고 예.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범죄는 다 얽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거 하려고 각 대학의 최고의 과정 다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맥사 네. 공부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네, 공부는 무슨 논문을 보세요. 공부를 하게 생겼나. 이 언니 대단한 언니입니다, 진짜. 그리고 유인태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을 몰라. 그러니까 언론에 나가서도 이거는 본인이 팩트가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정수석 시절에 마치 돈 빌려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고 그걸 또 언론은 걸르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요. 사모펀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는 이거 분석하는 방송 많이 했었거든요. 저쪽에서는 그냥 이걸 때릴 용이니까 굳이 분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언론이 다 받아 써주고. 조국이 민정수석인데 대선 나가려고 지금 막 사모펀드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돈 땡기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막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전혀 아닌 게 드러난 거야. 검찰이 수십 군데를 압색했는데 그 증거 하나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조국 장관의 장관 임명 반대하고 사퇴 종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당시 팽배했던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조국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끌었던 사람들 중에 한두 분이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오늘도 난님이 올려주신 채팅 이게 너무 와닿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저쪽 당 지지자인 대학 후배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본인이 봐도 조국 가족 내는 억울함이 상당히 많은데 왜 민주당에서는 계속 조국 장관만 탓하고 그를 죄인시하는가 하면서 국진당은 최소한 자기 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난 보궐선거에서 진 거라고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이다. 저는 이 문장이 완전히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봐도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범죄가 많아갖고요. 범죄를 의심되는 게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김건희 박사 논문 이것도 이제 야 정신 못 차리겠다 이렇게 막 여러 건이 터지면은 네, 왕건입니다. 그 오마이뉴스 단독인데요. 김건희 박사 논문 상황 엄중. 요 헤드라인이 이낙연 후보가 썼나요?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조사 착수 밑에 작은 거 보세요. 국민대 교수들 창피한 수준의 내용 조사 건의. 그렇죠. 이건 국민대 차원에서 나서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사 학위 유지해 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멤버 유지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멤버 유지. 네. 자기들이 봐도 어이없을 거예요. 새날 멤버십 유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요. 네. 유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창피한 수준이네요. 이 박사학위 이런 논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조국 장관이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최민영하고 둘이 조국 장관한테 제기될 의혹들을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그 옛날에 변희재 등이 제기했던 박사학위 뭐 학위 논문 이런 것을 분명히 들어올 거다라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는데 사모펀드하고 입시비리로 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제기되긴 했어요. 조국 장관한테.
단 한 건도 표절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조국 장관 책이나 논문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베낀 사람들은 많죠. 그러니까 그 흔하다는 논문 표절 하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건희는 지금 부끄러울 정도 창피한 수준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뒤늦게 발견했으면 홍대 미대처럼 아봉하지 마시고 국민대는 이거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대는 미대가 세요. 예. 근데 박사학위를 이딴 식으로 받았다? 지금 김건희가 쓴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서명, 그 심사위원들의 서명을 보시겠습니까? 아 심각해요. 아, 이거 정말 놀라워요. 이게 뭐냐면 설명해 줘봐요. 네.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이 쓴 논문과 김건희 논문의 서명을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김건희 논문의 서명을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한 사람이 글씨체가 같습니다. 예, 한 사람이 그냥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썼네요. 네. 한 사람이 이거 썼잖아요. 범죄예요, 범죄. 도장도 도장도 아주 가지런하게 위조한 한 거네요. 명이 줄 맞춰서 찍은 그러니까 거죠. 도장을 새로 파가지고 위조한 거네요. 도장 그대로. 아니, 그렇게 있는 훔쳐서 찍은 게 도장을 아니라. 모아서 찍지 않았어요. 저 교수님 다르잖아요. 도장, 전승규 씨 저 도장 보세요. 또 다른 도장이잖아요. 그게 이게 1년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네. 2007년, 2008년. 그래서 도장이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한 사람이 쭉 쓴 것, 그리고 도장도 줄 맞춰서 쫙 붙인 것, 그리고 타인 논문에 보면은 도장도 사실 자기 이름에 멋대로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위치가. 이거는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저런 그러니까 인감 도장은 아닌데 이게 일종의 이제 결제용 도장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이렇게 두고 쓰는 그런 도장인데 저런 건 사실 교수 임관할 때 처음 만들어서 퇴직할 때까지 쓰거든요. 저는 거의 안 바꿉니다. 1년 안에 야. 바뀔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했다고 하는 사건은 알고 봤더니 검찰이 뭔가 증거를 조작한 느낌이 있고 네. 거의 확실하고요. 요거는 한 사람이 같은 펜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썼다는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성의 하잖아요. 볼펜이라도 바꿔가면서 아니 써야지. 그게 뭐라고 그치 펜이라도 바꾸고 네. 고등학생의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건 나라를 떠들게 할 사건인데 영부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면 어떤 게 더 큰 사건이에요. 저는 이게 한 사람이 저렇게 펜도 안 바꾸고 썼다는 거는 안 걸릴 거다, 문제 없을 거라는 자신감에서 저렇게 썼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럴 수가 없어요, 사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 글씨체가 누구 건지 누가 저 글씨를 썼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근데 저기 도장 찍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본인이 안 쓴 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도장이 다르다니까요. 본인들은 도장 안 찍었다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5명 도장이 다 다를 수가 있냐고 서로. 1년 전에 도장이랑. 예. 아, 이거는 해명해야죠. 어. 어쩜 좋아. 국민대 어쩔 거야. 국민대 미대 어쩔 겁니까, 지금. 아. 저는 줄리가 아닙니다 했던 것처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줄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해볼까요? 네. 예를 들면 그 열린 공감 TV 등의 일종의 단독인데 그 김건희의 작은 엄마가 지인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작은 할머니죠. 김건희한테는 명신이가 양검사를 아주 꽉 쥐고 있다. 양검사 엄마네 집까지 명신이가 살림을 해주고 있다. 쥐락펴락한다. 요런 녹취까지 나왔어요. 아, 반문 파탈이야. 그러니까 양재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양재택하고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 이게 과장될 수는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양재택이는 뭐 KBS 기자한테는 그랬잖아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희를 좋아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자고 하니까 내가 따라가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이슨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혹시 사람처럼 그 보여. 제이슨 본 그 영화의 제이슨인가? 첩보원. 그래서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아니, 근데 또 그 인터뷰에서 본인이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 남의 장모랑 여행을 가? 그리고 장모님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효심이 지극한가 보죠.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남의 엄마 그렇게 챙겨주는. 진짜 장모님이 저도. 화나셨겠는데요,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네 장모다 그러셨을 텐데. 다른 장모가 미국에 돈도 붙여줘. 듣는 장모 시야와 열받겠네. 그러니까 그 작은 할머니가 하는 말이
건희가 양 검사랑 같이 지낸다는 거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걸 어떻게 숨겨? 그걸 어떻게 숨기냐고. 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때는 대선 나갈 생각이 없었겠지 일단은. 아니 그리고 그거를 주위 사람들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검찰들은 몰랐을까요? 윤석열은 몰랐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부터 장모와 관련해서 모든 사건을 검찰청에서 다 알고 있었을 거고 양재택이 그때 검찰총장으로도 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님 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나 오늘 저녁에는 어느 대학 최고위 과정 가야 되니까 오늘은 뭐 짧게 2차에서 마무리하시죠. 이러면서 항상 내가 바빠서 줄일을 할 시간이 없지만 박사님 해본 듯. 이 언니 너무 부럽네요 정말. 윤석열 그 징계 그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연 관계에 있던 그 양모 검사와의 어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의 집에 들락날락거리다가 그게 발각돼 가지고 징계 일기 그 정직 일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재택이라는 사람과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다가 그 연결고리가 김건희다. 이게 검찰 그 기록에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숨겨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핵심은 뭐냐면 언론들이 윤석열 좆됐네 하고 이제 윤석열을 물어뜯기 시작하면 이보다 한 20배는 더 나올 겁니다. 박사학이 창피한 수준이었다. 요거 이 한 건만으로 사실은요 대선 나갈 때 치명적인 거거든요. 지금 줄리가 뉴스버스랑 통화해서 양재택 검사 나 모르는 사이다. 나는 친구들하고 지냈다. 뭐 또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작은 할머니가 양재택이랑 사는 거 다 알아. 알만한 사람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아니 작은 할머니라고까지 하면은 사실 그렇게 가깝다고도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가까워. 근데 그 작은 할머니까지 알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는 증빙이죠. 이게 추정해보거니와 과시했던 거죠. 나 같아도 가시했을 것 같아. 검찰 검사 하나 아는 간부, 것도 대단한데. 검찰 간부랑 소위 동거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를 해야 예. 이 사기 조작단 이런 사기 범죄단 여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뒷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조사하고 수사하다가 또 윤모 씨가 또 다시 동거하다가 이게 본인들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그 이유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전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다른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법무부가 이제 답을 할 때 그러저러한 문제로 징계를 한 거지. 황교안 말도 그렇잖아요.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징계 먹은 게 아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런 저런 것들이 다 묶여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닌가 싶으니까 김건희가 그 뉴스버스를 통해서 인터뷰한 게요. 오히려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유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잖아. 예. 그러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말이 거짓말임을 증빙해야 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냥 흘러가는 소문대로 내버려졌으면 이슈가 아닌데. 야,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줘 언니. 그 빵 터졌네.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그럼요. 아니 우리 오빠가 검찰총장인데 니들이 지금 내 박사학위 가지고 논문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걸어?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국 장관네랑 비교를 해보면요. 어느 한 건 하나가 조국 장관네 비교하면 그냥 얘들은 범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장모 지금 재판건 중에 하나가 그 잔고 위조 증명, 잔고 증명서 위조. 이게 340억을 위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명백하게 사문서 위조, 형법에서 말하는 사문서 위조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표창장처럼 경제적인 어떤 돈 문제가 없는 것들은 사문서라고 이게 취급도 안 합니다. 원래 형법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를 재판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장모 그 340억 위조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끝까지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재판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판결이 나올지. 심각하다니까요. 예. 윤석열을 조국 장관식으로 털면 지금 지지율 마이너스 나와요. 그냥 웃기잖아. 진짜 왜 안 탔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 정도 됐으면 양재택의 이름이 이 정도 나오면요. 지금 기자들 앞에 가서 뻗치기 해가지고 양재택 변호사를 일하고 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인터뷰할 수 있잖아요. 진짜네 아니냐. 왜 말을 못합니까? 3층에 구남친, 17층에 현남친 이런 능력자가 없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취하는 줄 알았다. 성형도 잘 됐겠다. 겁나 부러워. 그것도 있잖아.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살아요. 아크로비스타?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자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개발 하냐 마느냐 하는 서초동에 모 아파트 사는 조국 내는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어. 나중에 그때 기억들 나십니까? 그거를 마치 재개발할 거 알고 뭐 했다는 식으로 보도됐던 거 기억하시죠? 왜 그런 비교는 또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이죠. 김우겸 의원이 저 산골짜기에 서초구라고는 하지만 집 한 채 산 거 갖고도 뭐 흑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집 샀다고 난리치던 놈들이. 예. 얘들은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조국리는 못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웃길 나라예요, 진짜로. 꼴 보기 싫은 거죠. 진보를 부르짖는 사람이 돈 많고 잘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싶은 거겠죠. 지금 아크로비스타가 그 저 3층인지 17층인지 모르겠는데 얼마예요? 17층은 뺐죠 지금 거기 그 얼마예요, 펜트하우스. 대략? 잘 모르겠는데. 공시지가? 그때 공시지가 윤석열 그때 나왔었잖아요. 재산 재산 공개할 때 20몇 억인가. 이럴 때 시청자분들한테 기회를 줍시다. 그 공시지가 얼마인지 한번 써주세요. 맞추는 사람. 그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 질문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는 좀 나이브한 게 평형대를 지정해야죠. 50평형대가 보통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이제 3층과 질문이 되는데. 17층은 평수가 좀 다릅니다. 예. 마치 살아본 듯. 아니 언니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 파보다 보니까 또 이 언니만 그랬겠냐고. 내 친구도 오빠들 이렇게 다시 해주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장모 여론 만들어주고 이렇게. 야, 시세가 50억이라네요. 야. 시세가 50억에서 그러면 60억 저기, 사이 되겠네요. 공직자 재산 신고한 걸로 따지면 거의 100억쯤 되는 거네요. 공식적인 재산만. 예. 실제로 20억 정도의 공시지가인데 팔리는 건 한 50억이라고 그러요. 아니 뭐 현금이 60억이라는데 뭐. 말 다 70억이 했죠. 지금 신고된 재산이었거든요. 예. 30억 더 올라가는 거잖아. 야, 뭐 주가 조작, 뭐 사모펀드, 뭐 부동산 투기, 뭐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런 자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